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0년 12월 11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편한 밤 되셨습니까? 어제는 짜릿했던 내마녀의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진행이 됐었죠. 그래도 우려와 다르게 어느 정도는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통을 이어받은 유럽장과 해외장 역시도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적당하게 잘 마무리가 됐네요. 좀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원유와 구리 같은 이제 원자재 쪽에서 굉장히 강한 가격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고가 랠리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어제 하루 만에 그 구리의 이제 내년 3월 만기 선물이 2% 이상 뛰어오르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현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제 강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원자재 강세가 보여주는 데이터는 이제 그 경기 회복의 전조 증상으로 보통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증시가 이런 부분을 따라서 올라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더 가파르게 한국은 더 뻗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여건이 어느 정도는 받쳐주는 상황이구나. 이런 거 증시는 애매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자재에서 보여주는 모습 때문에 조금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맞구나. 근데 뭐 원자재가 너무 뛰어오를 경우에는 이게 뭐 결국은 그 원자재 가격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마진율이 떨어져서 또 나중에는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걸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기본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구나. 어제 우리가 염려했던 거는 잘 지나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한국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그 오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끔찍한 폭락이 나왔죠. 와, 깜짝 놀랐습니다. 장이 시작하자마자 그냥 1% 이상 수직 하락을 해버려서 진짜 이게 오늘 거의 마이너스 2, 3%를 각오해야 되나? 그리고 나중에 반등을 치는 뭐 그런 흐름을 기대를 해야 되나? 중간에 지옥을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침에 한 9시 한 반까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야, 개인들 매수가 무섭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떠받치더니 나중에는 이제 콜 포지션을 잡고 있었던 기관들이 돈을 열심히 쓰면서 또 마찬가지로 이제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어제 한국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장 종료 시점에는 외국인들이 또 현물을 크게 매도를 했어요. 선물도 크게 매도를 하고 그 자금들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받아갔는데 일단 만기가 지났기 때문에 선물이나 옵션의 변동으로 인해서 오는 변동은 끝났죠. 그래서 어제 자금 들어온 흐름을 봤을 때 오랜만에 이제 기관이 그저께부터 해서 어제까지 해서 조금 주머니를 열고 있다. 지갑을 열고 있다. 그래서 기관이 좀 돈을 쓰고 있다. 그동안 현찰을 굉장히 많이 장전해 놨던 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당분간에 이제 랠리에 주도를 해준 만약에 증시가 상방 랠리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흐름을 받쳐주는데 기관의 매동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당분간 이제 어떻게 자금을 움직이는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경계심을 완전 풀기에는 아직은 좀 위험한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도 한번 언급드렸다시피 다음 주 금요일에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래요. 그래서 결국 한국장이나 글로벌 증시는 미국장의 영향을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완전 디커플링해서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디커플링이라는 거는 이제 커플링이랑 반대말로 이제 커플링은 이제 연동돼서 움직인다를 얘기하고 디커플링은 이제 뭐 비연동돼서 움직인다를 의미하는데 그렇게 비연동돼서 움직이지는 않죠. 그래서 거의 커플링 흐름으로 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다음 주까지 해서는 등락이 크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 전제는 박스권을 만든다라는 걸 기본 전제로 놔두고 대응을 하는 게 좋아요. 우상향을 가정을 하고 현금을 거의 맥스에 가깝게 스윙 자금에 투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현금 비중을 조금 남겨놓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좀 조심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는 기본 염두에 깔고 지수 흐름이 우상향보다는 지금 구간 내에서 박스권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장의 좀 주요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이제 한국장 코스피에 잣대가 되어준다고 하는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수급 부분을 아마 열어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수급이 좀 강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전문 투자자들은 자금을 많이 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수달팀이 보고 있었던 삼성전자 구간 고점이 한 74,000원 정도였었는데 거의 그쪽에 이제 도달을 하고 나서 좀 밀리기 시작하고 지금 이런 자금 흐름이 꼬일 경우에 반도체
스포츠 섹터에서 자금이 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급 회전으로 이어진다면 지수가 건강한 흐름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데 대장주들이 빠지면서 증시 전체 대형주에서 자금이 빠진다라는 흐름이 나오게 됐을 때는 지수가 한 구간 좀 빠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면서 시장이 상향을 가리키고 있다 보다는 횡보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대응 전략을 다음 주 금요일까지 유지를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가적으로 이제 뭐 전체 종목에 대해서 들여다본다든가 관심 종목을 따로 꼽아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 이런 부분이 있구나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뉴스들 몇 개 챙겨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백신 관련된 뉴스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좀 한 시간 전쯤에 이제 나온 속보인데, 미 FDA에 이제 자문을 해주는 자문기구에서 화이자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긴급 승인을 하는 게 좋다라고 권고를 내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FDA 같은 경우는 자문기구에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내주냐 아니냐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흐름이 자문기구에서 권고가 나왔다, 승인 권고가 나왔다는 건 거의 승인 흐름으로 가겠죠.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화이자라는 자국 기업의 이익을 막을 이유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냥 바로 승인 처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백신은 이제 미국도 이제 주말까지로 봤을 때 완전한 이제 승인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미국장에 또 재밌는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어제부터 해서 뉴스가 많이 나왔었는데, 에어비앤비가 상장 전날 시총이 100조 원을 돌파를 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 수달 트레이딩 멤버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 공모가인 68달러 기준으로 이 친구의 몸값이 한국 돈으로 치자면 거의 50조짜리 기업이었어요. 근데 50조짜리 기업이 매출은 얼마 정도 되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5천억 정도. 그래서 매출 대비 거의 뭐 10배수를 받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5조죠. 네, 5조 매출 정도를 친다라고 하는데, 그걸로 50조를 받는다라고 하면, 자, 4조에서 5조 정도 매출을 치는 국내 기업들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 중에 100조 원 넘기는 기업이 어느 게 있느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참 씁쓸합니다. 미국장은 정말이지 기업이 내는 퍼포먼스 대비해서 기업 가치를 정말 잘 받아요. 그래서 증권계에서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이 아니었으면 지금 애플이랑 놀고 있다. 시총이 1,500조는 넘어갈 거다. 그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정말 심하구나. 이런 거 참 아쉬움이죠. 네,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아무래도 좀 너무 가파르게 성장을 해왔고 신흥국으로 아직도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갈 길이 멉니다. 그래도 한국에 이렇게 이런 시가총액이라든가 기업 가치가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 정도 내실을 가진 기업을 많다는 거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참 조금 아쉽긴 하다. 근데 한국장도 언젠가는 이렇게 빛을 볼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정말 뛰어난 인재들과 정말 뛰어난 기업들이 많으니까요. 네,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해보고요. 자, 마지막 뉴스는 요거예요. 어제 저희 리뷰 올려드렸던 이제 현대로템 말씀드리면서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결국은 얘기했던 내용들이 바탕이 되죠. 탄소 중립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히 그린 뉴딜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린 뉴딜,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를 최선두로 놔두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시장에 이제 강한 재료로서 이 부분이 부각이 될지 아닐지는 미지수지만 아무튼 오늘 조금 회복 장세가 나온다 했을 때는 대형주 중심으로 좋은 흐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제 올려드렸던 이제 리뷰 영상 현대로템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수 상황과 뉴스까지 해서 딱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 첨언을 드리자면, 다음 주 월요일은 서울의 오전 기온이 영하 10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주말에 일요일을 지나면서 이제 굉장히 추워진다고 하니까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